네, 정은정 작가 나와시오. 네, 네. 안녕하시오.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밥은 식당에서, 문화재 관람은 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한 가지 우려했던 것이 영빈관이 수행해오던 국빈 만찬을 네.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만찬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1일 이렇게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래 고 삼성 회장 이건희 컬렉션과 그리고 멕시코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시 박물관에 이 기획전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관람 예약을 했던 이 시민들에게 취소 통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주고 결국 국립중앙박물관 뺏는 거냐 이런 혼란도 있네요. 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주요 문화재가 전시 보관 중인 이 중앙박물관에서 먹고 마셔도 되느냐라는 문제죠. 네, 네. 이명박 정부 때 이 중앙박물관에서 김윤옥 여사가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 배우자들과 이 전시실에서 만찬을 벌였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박물관 측은 문화재 관리에도 문제가 없고 해외의 유명 박물관에서 만찬이 치러진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유럽의 박물관의 경우 잘 갖추어진 만찬장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예. 또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이 정찬 요리 접대에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치러질 만찬은 전시실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전문가들은 물론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무엇보다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전시실에서 웃고 떠들고 또 술도 한 잔 쨍 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국격에 맞는 일일까? 이게 결국은 식당의 장식품처럼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국보문화재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신상진 후보 아빠의 힘? 우린 힘이 없어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고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국민의힘 성남시장 신상진 후보는 의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네. 총 재산이 10억 7,500만 원을 신고했고요. 배우자와 장녀의 재산도 신고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장녀 90년생이고 대학원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에 38제곱미터의 규모의 집을 1억 7,500만 원에 매입을 하고요. 1억 2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돈은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혹시 이제 갭 투자 비슷하게 한 네, 거네요. 연립주택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문제는 신상진 후보가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공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최근 두 차례 동네 주민들과 간담회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추진 지역에 딸이 투자한 연립주택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네. 이해 충돌이 의심되는 정황인데요. 신상진 후보는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 원을 줬고 그리고 그 나중에 취업하면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 전 지역의 재개발을 약속했다며 딸의 주택 매입과 공약은 무관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해명 우리 청취자분들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결국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은 이제 팔려고 내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침 어제부터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렇죠. 공직 후보자들 부디 아빠의 힘도 빌릴 수 없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침부터 힘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이제 뭐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네. 빨리 팔면 되네요. 네. 그렇죠. 예, 처분을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극과 트로트 아닙니다. JB 요즘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제주여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정말 옛날 분이시군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네, 바로 가수 이명웅 혹은 이제 송가인 씨 이런 콘서트표 예매 성공을 하고 신곡이 나오면 음원을 제깍제깍 스마트폰에 깔아드려야 됩니다. 제주여행보다 더 힘든 거잖아. 예, 가수 이명웅 씨 최근 신곡을 내고 거의 모두 음원 차트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13일입니다. KBS 뮤직뱅크에서 가수 이명웅의 신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피어리스가 1위를 놓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오호. 예, 근데 르세라핌이 1위를 했거든요. 음원 점수, 방송 점수, 그리고 이제 시청자 선호도 등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발음 점수에서는 이명웅 씨가 압도적이었는데 방송 횟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0점 받더니 한 번도 방송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예, 본 그런 거? 거죠. 그래서 제작진은 이명웅 씨의 신곡이 KBS에 방송되지 않았고 국민 패널 대상으로 실시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에서 0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또 팬들이 찾아낸 거죠. KBS 라디오에 이 노래가 이미 방송이 됐었다고 반발을 하면서 오. 예, 뮤직뱅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편 기획사가 힘이 너무 세서 노골적인 띄우기 아니냐, 혹은 이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무시 아니냐라는 이런 분노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뭐 팬들과 대중들에게는 그깟 가요 프로그램 근데 아닌 거죠. 뭔 소리예요? 지금. 예, 한국의 팬덤 문화의 특징은 이제 스타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뮤직뱅크 이명웅 2위 사건은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닿아 있어 보입니다. 아직 KBS 측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야 뭐 방송 접수에 반영이 되는지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과연 이런 번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 모두 음악순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팬 위력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위를 집계하는 그 집계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을 자초한다면 그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찾아낸 것처럼 정말로 KBS 라디오에서 방송이 됐다면 이건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정은영 작가의 개인적인 팬심도 많이 녹아있는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냥 침묵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유명한 분들 안 건드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바로 그 이명웅 씨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노래인가요? 네, 시선 집중은 틀었습니다. 이명웅 씨 팬 여러분들 예, 주목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을